온라인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대부업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연속기획 마지막 편 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9년 만에 대부업법이 바뀝니다.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 등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년 전 대부업법 제정 당시만 해도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진입 문턱이 낮았고 그 사이 영세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불법 사금융 문제가 사회 깊숙이 뿌리박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격이 안 되는 사업자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먼저 등록 대부업체의 진입 문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개인 1,000만 원, 법인 5천만 원인 지자체 대부업 자본금 요건을 각각 1억, 3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약 4,300여 개의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퇴출될 전망입니다. 이들이 대거 폐업해 음성화되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당국은 시장 정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일부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의 경우 충분한 유예 기간을 통해 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 시장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체 위주로 개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뀝니다.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선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또 상임위와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 역시 큰 틀에선 법 개정에 공감하며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등록 대부업체들의 요건을 강화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대부업 시장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고 서민금융 공급의 제 역할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